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고요. 금요일이라는 게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악재들로만 부족해서 계속해서 지금 악재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걱정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걱정 덜어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고생 많으셨던 오늘 하루를 또 달래줄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장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못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더 시장이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동학적 리스크에 이제 환율까지 뛰고 이 금리는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참 좋았던 시장이 되려 고금리를 이어간다. 예. 또 되려 올리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공시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장을?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한번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좀 다시 보복을 좀 감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크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타격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실 증시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핵시설 타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지금 중론은 서로 한두 번씩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가 중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을 하려 하면서 이제 그것을 예측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박자가 거꾸로 맞아가면서 조금 손실 폭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변수들은 철저하게 조금 제외를 하고 예측 가능한 변수 정도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금리인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발언이 강하게 나오죠. 다시 한번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연준의 발언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재무부의 액션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떤 유동성의 키는 엄연하게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통화량을 이제 연준에서 조금 늘리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통화 속도를 좀 높이면서 이런 유동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긴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제 옐런이 다시 한번 재무부 리펀딩을
해가지고 통화 속도를 높이면서 조금 더 유동성을 시장에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금리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나오는 발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매크로에 지금 너무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10년물이 더 올라가는 건 저는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선점을 잘 해놓는 것이 더 좋은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도 좋은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네 종목 찾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도 그 네 종목들, 또 매 속썩이고 있는 네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 이 15분 종목 상담에서 최대한 그 고민점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나도 수익님께서 보내주신 JMB입니다. 25,55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장기 투자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JMB 같은 경우 오늘 종가는 15,360원으로 8% 밀려줬습니다. JMB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우선 그 반도체 이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쪽들을 우리가 조금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2분기 때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최근에 드리고 있는 부분이 유동성 긴축 국면으로 갈 거다. 그랬을 때는 그동안의 유동성을 좀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았었던 엔비디아 쪽이 올해 2분기 좀 적게 보면 한 4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2분기는 약세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한국 반도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2분기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대신에 3분기, 4분기 때는 다시 한번 미국 재무부에서 단기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헤지 펀드들한테 그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번 주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주들에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4분기까지 볼 거라고 한다면 홀딩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합병 이후 최고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4분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나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보게 되면은 경고 지정 해제일 판단일이 4월 29일입니다. 그러면은 15일 전인 4월 15일에 4월 14일 이제 고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4월 5일에 한번 보게 되면은 종가 고가가 2만 원 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까지 칠 가능성은 지금 우선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경고 딱지는 해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환사채 발행까지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1선이 깨지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18,000원 정도까지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지금 반도체 종목을 대하는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간을 조금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좀 4분기까지 들고 가시면서 2만 원 위에 목표 수익을 노려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MB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발백중님의 하나투자증권입니다. 4,06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이네요. 길게 봐도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오늘 종가 3,34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세의 힘이 같이 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런 공시가 떴더라고요.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 이런 공시도 떴기도 했는데, 비트코인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은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좀 그런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는데, 그 재무부의 유동성 긴축 부분에 대해서도 비트코인도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내일 오전 9시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오전 9시가 되면 반감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0분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자들에게 보상이 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6.25개인데, 이제 내일 오전 9시부터는 3.125개가 됩니다. 자, 반으로 보상이 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그 전기료를 발생을 하면서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료를 메꾸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또 조금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5월까지는 조금 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빠르면 4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더 길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나무의 지분을 거의 6%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거래소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3,000원까지는 단기간 안에 조금 깨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거래를 할 거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2분기는 약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는 당연히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보게 되면 홍콩 ETF 승인부터 해가지고 네. 유럽에서도 여러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또 대기가 되어 있고 이미 미국은 여러 이제 운용사들이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어떤 저변은 확대가 됐는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분기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4분기 이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최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서 5,500원 이상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기열을 가지고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샤페론입니다. 3,775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왔는데 샤페론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40원으로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8%대 밀려줬습니다. 샤페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선 샤페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나온 공시 유상증자, 일반 공모 네.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근데 샤페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 재료가 아토피 치료 네. 관련된 임상입니다. 이 아토피 치료제가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네.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 피부과 가서 내원을 해봤자 이제 돌아오는 치료 방법은 좀 독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스테로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될수록 아토피 치료 이제 아토피의 환자, 피부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이 이제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런 어마무시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샤페론에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4월 12일에 공시를 보게 되면은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상증자에 좀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이제 내부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상증자를 끌어올 때 반드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발행 단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신주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2,655원이에요. 근데 2,655원 한번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655원인데 근데 현재 주가는 2,140원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일반 공모에서 참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시장에서 사면 더 싸게 사는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까지 네. 이 비싼 유상증자에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참여하고 싶지 않게 유상증자를 만들어 놓고 소수의 주포들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샤페론이라는 이제 주가 이제 유통 물량들을 시중에 있는 유통 물량들을 매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키워야 돼요. 굉장히 키우면서 마구 이제 흔들어내야 됩니다. 앞전 매물대 위치에서 마구 흔들어내야지만 시장에서 물량들을 토해내게 돼서 매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매집을 하고 싶지 않은 주포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상증자, 아무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유도를 해가지고 네. 소수의 차명 계좌로 소수로
참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매집을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이제 행위라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상증자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관련 임상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네. 분명히 내부 관계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대충의 각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의 모멘텀이 이게 되게 길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네. 3상까지 가는 파이프라인 이 모멘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커다란 주가 사이클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면 깔끔하게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방법은 아무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유상증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복잡한 서류 절차를 진행을 해서 매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참여 비중을 독단적인 소수 계좌가 가져가는 식으로 매집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의도가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이게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 청약일이 지나서 한번 그 나오는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데까지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이후에 그 유상증자 의도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때 공시 내용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변화하는 재료 내용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샤페론 종목 우선은 홀딩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3S입니다. 평단 3,430원이시고요. 비중 15%입니다. 단기 그리고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3S 오늘 주가 확인해보면 2,7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S가 이 최초 칩랩을 개발한 그런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죠. 반도체 쪽이고 이제 웨이퍼 쪽입니다. 웨이퍼 쪽, 후궁정 웨이퍼 쪽에 네.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이게 들어 올라갈 네.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반도체 쪽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3S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반도체 강세, AI 모멘텀 중심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못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분기, 4분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이런 각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가격 조정은 좀 충분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사실 뭐 2,5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500원, 2,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2분기 내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오히려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이런 후궁정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세로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대하는 이 대응 자세는 이제 2분기에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3분기, 4분기를 조금 보고 조금 끌고 가보는 전략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단에서 어떤 대응을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3분기, 4분기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S 3분기, 4분기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은지행은 장원영님께서 보내주신 지오 엘리트먼트입니다. 네, 11,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은지행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네. 장원영이요. 정말 이제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은지행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 이번 주 금요일 참 너무 힘듭니다. 이번 주장 정말 힘든데 지오 엘리트먼트까지 시원하게 또 대응 전략 짜주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지 대충 아실 겁니다. 이 ARM 관련 쪽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못 움직였었던 게 조금 아쉽죠. 많이 이런 모멘텀을 타고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3분기, 4분기가 됐을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가 조금 깨지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3,000원이 현재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13,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되 깨지지 않았을 때는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끌고 가보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til과 함께하세요. 네, 은재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종목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또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어제는 굉장히 또 제가 반갑게 또 우리 전문가님 맞았었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워요. 맞습니다. 예. 아니 양시장이 장중에 3%가 넘게 빠지길래 야 오늘 정말 쉽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키워드를 딱 체크를 해보니까 그냥 중동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가 좀 걱정인데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란과 한 번씩 주고받은 겁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고 뭐 핵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반증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또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는 어제의 말에 조금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저점을 더 잡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이 안 나가서 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을 잘 한번 잡아놓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는 기회일 겁니다. 2분기는 기회고 3분기, 4분기는 저는 시장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재무부 리펀딩에 관련된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좀 더 소화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조정들은 분명히 기회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종목 핫딜이다 보니까 좀 기회를 잘 잡아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좀 박앤세일인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도 그렇고 저는 그 2차 전지는 어떨까 좀 고민이 드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넘게 빠졌더라고요. 관련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이쪽도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를 만약에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롱텀함을 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분기, 4분기 때에 2차 전지가 그럼 주역이 될 거냐? 저는 그건 조금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작년에서 기대했었던 그런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소화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대신에 뭐 3년, 5년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천천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건 이제 기간 조정일 뿐인데 이 기간 조정이 올해는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제가 좀 업종을 또 굳이 한번 또 그래도 좀 픽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반도체는 무조건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미용기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 대해서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도 저점에서 돌아 올라가는 종목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또 뒤에 붙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5G 장비주들이라든지 우주항공주들이 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또 들어보니까 반도체는 당연하고 뭐 미용기기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좋다. 음식료를 포함해서 이런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과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잡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실 건가요?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이 기법을
꼭 좀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이름에도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가치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쉽게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은 똑똑한 자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해서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뭐냐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포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캔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 어떤 패턴이나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 주포들의 저점 매수 개입을 보고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채택을 하는 매매는 뭐냐면 정보와 재료가 일단 나한테 확인이 돼야 돼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 확인된 내용을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에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채택을 하는 매매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의 모멘텀이 다 길진 않거든요. 혹은 오판을 해가지고 짧은 모멘텀인데 내가 가운데 올라탔다면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많이 받냐면 내가 제공받은 정보와 재료를 내가 스스로 가공을 해서 이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것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정보와 재료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기 전에 사전에 신호를 포착해서 선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더라도 이 단기 추세만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해주신다면 다 수익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가지고 나온 지 한 이제 2달 하고 한 열흘이 되어 맞아요. 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상당히 많은 이제 언박싱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다 증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증명을 드려도요, 체감이 안 가실 수 있어요.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해보셔야지 체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이 기법을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법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너무 좋은 건 항상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똑똑한 돈이다. 그러면 이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좀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세요. 예, 항상 좀 잘 설명을 드리지만 네. 오늘도 성실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가 정도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이 대표적인 예시 종목이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날아간 케이스거든요. 이런 기회비용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포착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중요하죠. 손절도 짧게 나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되게 간단해요. 매매 방법만 간단하게 숙지를 하면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냐면 수익은 길게 나오고 손실은 짧게 나오는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은 길게 나옵니다. 하지만 손절 추세선이 이렇게
밑에 있지 않거든요.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은 짧게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냐면 내가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어떤 종목을 잡게 됐을 때 이 종목이 계속 빠지게 되면은 단가만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물을 타요.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빨간불이 계좌에 살짝만 나왔을 때도 다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즉 많은 투자자분들은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짧게 나오는 되게 불리한 포지션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매매를 하는 좋은 포지션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자, 전구체 중요하죠.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이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자, 언제 이 상승 트리거가 나왔냐면 이제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 기사가요. 1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월 12일에 공시가 나왔어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원을 규모를 투입을 한다라고 이 아래 보시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1월 12일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1,8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고 동사의 자기 자본 대비 160%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이 160%가 넘는 1,800억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신규 시설에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을 과연 이사회 결의일 하루 만에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이미 내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하고 결의일에 이 내용이 결정이 난 겁니다. 자, 즉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결의일에 이 신규 시설 투자 1,800억 투자 규모에 대한 공시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주포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될 수 있고 이사회가 될 수 있고 혹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가족 혹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것을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11일입니다. 근데 뉴스는 다음 날인 1월 12일에 발생을 했어요. 자, 이사회 결정일, 이사회 결의일 하루 전에 우리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해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이때 들어온 돈을 포착을 해준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 날 이런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후에 조금 더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260%가 넘는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때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깨게 됐을 때 손절을 했다면 5% 정도 손절이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면 어때요? 200%가 넘게 나죠. 즉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다시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으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기법을 짧게 정리해보면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혹시 우리가 배우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오, 네. 예, 이 방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아무 조건이 없이요. 다 보내드려요. 다 보내드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보내드리냐면 제가 40페이지, 50페이지 넘는 그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보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인터페이스 쉽게, 보기 쉽게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다 잘 해놨어요. 누구나 쉽게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법을, 이 신호를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파일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한번 직접 적용해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기법을 잘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법 받을 수 있는 방법 노라톡방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하다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이 기법으로 저희가 종목들을 굉장히 또 많이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리뷰할 종목들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예. 어디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4월 1일 원택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410원, 시세가 11,8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3.83%를 달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저희가 4월 17일에 점검을 받았고 그때 말씀을 해주실 때 1차 목표가가 11,800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11,850원 1차 목표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금요일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예. 2차 목표가도 있을까요? 당연히 2차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원택을 이 4월 1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리고 나서도 한 2번 정도 더 제가 뒤에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4분기, 1분기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서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손실로 나오기 힘든 종목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12,500원까지 높여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이후에 3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릴 종목입니다. 자, 한번 이 원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쭉 조정이 나오다가 3월 18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방향을 꺾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추세의 반전, 즉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는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매집 흐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뉴스가 굉장히 큰 것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좀 매집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멘텀은 대표적으로 올리지오입니다. 이제 올리지오가 태국 시장에서 판매 목표 확대를 지금 넓히려고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지오에 대한 이런 장비가 납품이 많이 되게 되면은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이 동사가 그 딱 장비 판매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딸려 들어오는 일회용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많이 살면 살수록 이 팁을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올리지오 쪽만 해도 동사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라비앙이라는 이제 또 레이저 수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남미 지역에서 지금 인증을 준비를 하고 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단일 품목에서 매출 비중이 18%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리지오와 라비앙만 합쳐도 사실 이제 70%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장 성장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매집 물량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가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닝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전선 침해가 가능하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원택이었고요. 실적 좋고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2차 목표가 12,500원까지 높여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종목 지금 매집 구간인가요? 예, 매집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이전에 앞서서 이 언급을 드렸었던 매수가만큼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매수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구산업이고요. 저희가 4월 11일에 체크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5,580원, 시세가 7,31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딱 31% 기록했고요. 저희 이 종목이 2차 목표가가 7,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7,31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원택 같은 경우에도 11,800원이었는데 11,850원 찍었고 이 종목도 7,300원이었는데 7,310원까지 찍었어요. 예. 어떻게 또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게 정확한 이제 단가를 예상했다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정을 드린 거고요. 그 근처에 오면은 조금 저항을 일단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정을 해드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구산업은 이제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불거지면서 이런 원자재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천천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어떤 구리 가격들은 장기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목표가도 설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를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조금 네. 더 오래 들고 가자는 차원에서 길게 보겠습니다. 한 8,000원까지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이구산업 차트도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제가 작년 9월 한 말 정도 때부터 가지고 온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은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때요? 그냥 직선으로 누워 있어요. 중간중간 시세가 들어오더라도 직선으로 누워 있는데 정확하게 3월 14일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꺾여서 올라가요. 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당연히 포착이 되고 나서는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또 뉴스가, 모멘텀적인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중에 제가 매집 구간인 4월 11일에 이 종목을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단기간 안에 이렇게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이 모멘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구리 재련소들의 어떤 생산 감축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17곳에서 19곳이 되는 곳에서 이 구리에 대한 생산을 감축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구리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이제 구리의 수요의 50%를 어디서 차지하냐면 중국에서 차지합니다. 근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50.81로 나오면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전기차가 시장까지 더해져서 더 커지는데 이 구리에 대한 생산 감축은 합의가 되면서 떨어지니까 반감기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그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게 4월 15일에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모멘텀적인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인 내용들이나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꼭 다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립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사용해 보셔야지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을 보니까 정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종목들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이구산업은 3차 목표가 조금 길게 8,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2월 29일 큐라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2,830원, 시세가 21,35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6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16,0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 목표가 23,000원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12%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빠지면서 17,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갈까요?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16,000원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절 추세선도 같이 엮여 있죠. 물론 저기 이탈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있지만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방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더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추천가 대비해서 또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60%가 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부분 차익 실현은 조금 하고 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제가 기존에 제시했었던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라클 한번 쭉 보시면, 이것도 제가 작년 8월부터 차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8월부터 보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하죠. 우하향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2번 딱 포착을 해주면서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악재가 뜨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2월 2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또 포착되고 나서부터 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산다고 방향성이 꺾일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지 방향성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정확하게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큐라클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2월 27일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이전의 평상 거래량보다 이후에 늘어난 평상 거래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29일에 이게 매집 구간으로 바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서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뉴스가 뜨면서 올라갑니다. 자, 스마트머니 컨셉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해야 된다가 스마트머니 기법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그리고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했을 때만 해도 나오지 않았었던 뉴스가 이후에 등장을 해줬습니다. 3월, 4월 간격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폭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CU06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에 대한 임상 2A상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근데 언론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 보도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재로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큐라클 대표이사가 반박을 잘 했습니다. 반박을 하면서 이 A상에 대한 임상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단기간 안에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대감만 있었지 언제 공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4월에 공시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근원치료제로서의 가능성까지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공시를 어디서 하나요? 회사에서 하죠. 그쵸. 내부 관계자들이나 주포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사전 선침해 과정에서 우리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미리 선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증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직접 오셔서 이 기법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증명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시기만 해서는 체감이 안 갑니다. 받아가셔야지만 체감이 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16,0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딱 보기만 해도 와, 리뷰 종목들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은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기대가 되거든요. 전문가님, 요새 약간 미용이라든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런 쪽에 사실상 똑똑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종목들에서 신호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크로에서 살펴보더라도 업종별로 봐도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AI 모멘텀에 그늘막에 가려서 부각이 안 되는 그런 쪽들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사실 코스맥스인데 전문가님, 진짜로 그 종목 말고 화장품이나 미용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은 종목 바락입니다. 오늘 코스맥스 보니까 아까 시장 이야기 해주실 때도 사실 약간 힌트를 주셨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임용 쪽이 괜찮다, 뭐 실적도 기대되고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어디에서 잡아내신 겁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인트입니다. 네. 예. 네, 쳐주세요. 한번 설명을 그러면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이제 요약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다, 실적에 대한 이런 업사이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이제 방송 2회차 전, 네. 지금 2회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가지고 온 종목이 VT라는 종목이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 종목 설명드리면서 가지고 왔던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주황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중국, 홍콩을 제외한 화장품 수출 추이입니다. 자, 화장품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27.1%나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에 있는 화장품주들의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자, 1분기에 수출 추이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에는 이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어 있다,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R&I 센터 내 향료랩을 신설하고, 자, 랩은 이제 연구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신설을 하고 할랄과 동남아시아 향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맥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코스맥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24를 진행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MZ 세대의 취향과 페르소나 무드에 맞춰 선보인 8가지 퍼퓸 키트가 고객사들에게 실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향수 시장, 이제 화장품 시장 쪽에서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그 90년도, 2000년도처럼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는 그대로 두고 이 동남아시아 시장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했었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는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중국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이 작년에 되게 좀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면 중국 소비 시장이 굉장히 둔화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막 중국에 출장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길거리에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 소비가 되게 약세였고, 제조업도 덩달아서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PMI 제조업은 또 이번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소비 여력도 지금 조금씩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 중국 쪽에 대한 소비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매출이 중국 쪽 매출도 더 올라갈 거다. 이게 주요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2일입니다. 이제 곧 있을 22일에 광저우에서 코스맥스가 기업 설명회를 엽니다. 근데 기업 설명회를 여는데 대상이 누구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여러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커버리지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범핑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기업에서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좋은 내용들을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커버리지를 내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나서 사전선 침해를 한 거고 그것이 스마트머니로 좀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말고 또 다른 재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아래에 있고요. 위가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가는데 주가는 최고점 대비 한 80%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스마트 머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신호가 포착된 게 근데 조금 이릅니다. 1월에 포착이 됐고요. 매집 흐름이 안 들어오다가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매집 흐름이 이번에 2분기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2분기 강세에 맞게끔 이렇게 잘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 밀리는 시장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주말에는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힐링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그 실망감 떨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